2분짜리 광고 하나가 10조 원을 날렸습니다. 100년 넘게 남자들의 아침을 책임지던 브랜드가 단 며칠 만에 공공의 적이 됐어요. 충성 고객들이 자기 면도기를 부수고 불태우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싫어요가 150만 개를 넘겼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CEO의 반응이었습니다. 80억 달러 가치 하락, 감수할 가치가 있다. 구시대적인 남성 고객은 필요 없다. 자기 물건 10년 넘게 사준 고객을 직접 내쫓은 거예요. 시장 점유율 70%로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을 지배하던 철옹성, 그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가르치려 들었고 혁신 대신 가격만 올렸고 결국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격을 20% 내려야 했어요. 오만함이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는지 그 처참한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20년 전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킹 캠프 질레트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름부터 킹, 왕인 이 남자, 사실 공학자도 발명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병뚜껑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당시 이 양반이 크라운 코르크 앤 실이라는 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그가 팔던 병뚜껑에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 번 쓰고 버려진다는 거였죠. 음료수병은 회수해서 씻어 쓰지만 찌그러진 병뚜껑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즉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는 한 병뚜껑은 영원히 팔리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질레트는 이 반복 구매의 마법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야, 사람들이 매일 쓰면서 쓰고 나서 바로 버리고 또 사야만 하는 그런 물건 어디 없을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아침마다 남자들이 치러야 하는 피해 의식, 면도였습니다. 그 당시 면도는 지금처럼 편한 게 아니었어요. 이발소에서 쓰는 길고 날카로운 직선 면도기 아시죠? 사실상 무기나 다름없는 그거. 날도 계속 가죽에 갈아줘야 하고 손만 떨면 얼굴 피투성이 되는 건 예사였죠. 오죽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면도해주는 전문가를 따로 고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질레트는 생각했습니다. 면도날을 갈지 말고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무뎌지면 싹 버리고 새 걸로 끼우면 어떨까? 이게 바로 현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돈벌이 모델로 불리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의 탄생 순간이었어요. 본체는 싸게 줘서 고객을 묶어두고 소모품인 날을 비싸게 팔아 평생 꿀을 빠는 방식이죠. 나중에 나온 잉크젯 프린터, 캡슐 커피, 전자담배 다 이 모델 따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과 달리 초창기 질레트는 면도기를 절대 싸게 안 팔았어요. 당시 세트 가격이 무려 5달러였는데 노동자 월급이 60달러였거든요. 지금 돈으로 치면 면도기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최고급 명품이었던 거죠. 서민들한테 질레트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고 혁명은 생각보다 더디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질레트를 제국으로 만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비극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전쟁은 세상을 박살냈지만 질레트한테는 그야말로 축복이었죠. 당시 독일군이 독가스를 쓰기 시작하니까 연합군에게 생존 필수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방독면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유행하던 덥수룩한 수염 상태로는 방독면이 얼굴에 딱 안 붙어서 가스가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다들 매일 아침 수염 싹 밀어. 하지만 총알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언제 한가하게 가죽끈에 면도날 갈고 있겠습니까? 미군은 즉시 쓰기 편하고 날 교체가 쉬운 질레트 면도기를 공식 보급품으로 채택합니다. 무려 470만 명의 미군 배낭 속에 질레트가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었습니다. 470만 명의 남자들에게 질레트가 살기 위한 도구이자 일상의 습관으로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전쟁 끝나고 고향 간 군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무거운 옛날 면도기 못 씁니다. 이미 질레트의 편리함에 중독돼 버렸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질레트를 선물합니다. 아들아, 남자는 이걸로 면도하는 거란다. 그렇게 질레트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남자의 성인식 같은 문화적 유산이 됐어요. 1920년대부터 야구, 복싱 같은 스포츠 다 후원하면서 승리, 힘, 성공 이미지를 싹 입혔죠. 이게 바로 질레트 독점 제국 100년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질레트의 성장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혁신 스토리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잔혹한 제거와 독점의 역사였습니다. 질레트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딱 둘 중 하나였어요. 소송 걸어서 말려 죽이거나 돈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1960년대 스테인리스 날 은폐 사건입니다. 기업의 탐욕이 혁신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그때 면도날은 탄소강이라 물에 닿으면 금방 녹이 슬었어요. 며칠마다 날을 바꿔야 했죠. 근데 60년대 초반 영국의 윌킨슨 소드라는 회사가 혁명적인 걸 내놓습니다. 녹 안 쓸고 오래가는 스테인리스 코팅 날이었죠. 시장은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질레트는 윌킨슨보다 훨씬 전인 1959년에 이미 이 기술을 다 개발해 놓고도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추악합니다. 야, 날이 녹 안 쓸고 오래 가면 사람들이 나를 덜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매출 줄어들어. 고객의 편리함보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걸 선택한 거죠. 결국 윌킨슨 돌풍에 밀려서 부랴부랴 출시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경영진이 고객을 어떻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들에게 고객은 좋은 제품을 쓸 사람이 아니라 빨리빨리 사서 써야 하는 지갑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70년대 일회용 면도기 전쟁 때도 80년대 인수합병 위기 때도 그들의 전략은 한결같았죠. 돈으로 찍어 누르거나 경쟁사를 사들이거나. 자,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질레트도 더 이상 획기적인 기술 내놓기가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아주 단순 무식하면서도 효과적인 거였죠. 날개수를 늘린 거예요. 1971년에 2중날, 1998년에 3중날, 마하 3, 2006년에 5중 퓨전. 물론 과학적인 원리는 있어요. 첫 번째 날이 수염 들어올리면 두 번째 날이 깎고 면도는 깔끔하게 되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날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게다가 5개 날이 피부를 긁으니까 따갑고 트러블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 선택권이 있었나요? 마트 가면 70%가 질레트고 나머지는 듣보잡인데 질레트는 이걸 믿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남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날을 사야 했고 이걸 두고 사람들은 질레트 세금이라고 부르며 이를 갈았어요. 비싸도 너네가 어쩔 건데? 이런 독점 기업의 오만함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마트 직원 불러서 저기 열쇠 좀 열어주세요 해야 꺼낼 수 있는 비싼 면도기에 지친 남자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2011년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이름도 촌스러운 신생업체가 등장합니다. 창업자 마이클 더비는 단돈 4,500달러로 찍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질레트를 조롱해요. 한 달에 20달러씩 내고 면도날 사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그 돈 중 19달러는 로저 페더러 출연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동 핸들 10중날 그게 진짜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면도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서버 다운되고 48시간 만에 구독자 12,000명 찍었죠. DSC는 날을 직접 만들지도 않았어요. 한국 도르코날 수입해서 거품 뺀 가격으로 배송해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질레트 날 하나 살 돈이면 여기서 한 달치를 쓰고도 남으니까요. 해리스 같은 후발주자들도 거품 낀 가격, 불필요한 고스펙 까면서 질레트 영토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70%던 점유율은 몇 년 만에 50%대로 곤두박질 쳤죠. 발등에 불 떨어진 질레트, 뭔가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120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 돼요. 운명의 2019년 2월 13일 질레트는 브랜드 이미지도 바꾸고 떠나간 젊은 층도 잡겠다며 야심찬 영상을 전 세계에 풉니다. 제목은 We Believe. 슬로건도 30년 쓰던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에서 남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살짝 비틀었죠. 의도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미투 시대니까 우리 남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이런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남자를 개조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광고 보면 시작부터 뉴스 앵커들이 성희롱, 유해한 남성 떠들면서 시작해요. 왕따 시키는 애들, 성희롱하는 직장인, 싸움 부추기는 아빠들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까? 소비자들 반응요?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네 물건 10년 넘게 사준 나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난 그냥 열심히 가족 부양하는 가장인데 왜 면도기 회사한테 설교를 들어야 해?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싫어요가 박혔어요. 며칠 만에 150만 개가 넘었죠. 이건 악플 테러가 아니라 자신들을 남자로 만들어준 브랜드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경영진의 대처였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PEG 사장 게리 쿠이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망언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80억 달러 가치 하락,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구시대적인 남성 고객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 와,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죠. CEO가 직접 나서서 너희 같은 꼰대 고객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거니까요.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경쟁사로 갈아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2019년 7월 P&G는 질레트 사업 부문에서 무려 80억 달러, 약 10조 원을 손상차손 처리한다고 발표합니다. 회계적으로 우리 브랜드 가치 10조 원 날아갔습니다. 하고 자인한 셈이죠. 매출 급감, 이익 축소, 무엇보다 남자들의 친구였던 질레트는 이제 남자를 가르치려 드는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만하던 질레트,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콧대 꺾였습니다. 결국 115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 가격을 20% 내렸어요. 경쟁사에 털리고 불매 운동에 얻어맞고 나서야 가격 거품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고객 가르치려 드는 사상 검증 광고 안 합니다. 대신 다시 본질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죠. 무식하게 날 개수만 늘리던 경쟁 멈추고 피부 보호해주는 스킨텍 같은 거 내놓으면서요. 하지만 한번 등 돌린 소비자 마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예전 같은 70% 점유율, 이제 꿈도 못 꿔요. 마트 가면 여전히 질레트가 명당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 싸고 좋은 면도기 사는 걸 주저하지 않거든요. 질레트는 여전히 1등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왕은 아닙니다. 질레트의 120년 역사,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줘요. 고객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주체지, 기업이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에요.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혁신 없는 독점은 없어요. 기술 숨기고 가격만 올리던 오만함이 결국 경쟁자에게 틈을 줬고 그 틈이 댐을 무너뜨린 거죠. 브랜드의 유산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100년간 남자의 멋짐을 응원하던 애들이 갑자기 남자의 반성을 강요하니까 팬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한때 모든 남자의 아침을 책임지던 거대한 제국 질레트, 10조 원짜리 실수로 그들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영진의 오판 한 번이 100년 기업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질레트 사태. 이건 단순한 면도기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객을 무시하고 혁신을 멈추고 오만함에 빠진 모든 기업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